그러시면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혹시 밀정,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유, 당연하죠. 김 작가님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둘 다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밀정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중 스파이예요. 이중 스파이로 왔다 갔다. 그런데 그 뭐 독립운동을 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실제로 일본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정재가 그때는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총 맞고 죽죠. 네. 툭하면은 뭐 이제 밀정 몰이들을 많이 하면서 죽고 죽여둔 그런 시대였다. 저 포스터에서 암살은 네. 여자 배우, 여배우 한 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밀정에 의해서. 그러게요. 그러네. 네. 밀정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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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안에 밀정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밀정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에 대한 민낯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도 잘 얘기를 들으시고 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일 열린우감TV 추처발 기사들이 쏟아지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21일 22일 양일간 김충식은 김건희 특검 수사진들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충분히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충식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저희 열린우감TV에서 확인해 본 결과 김충식은 휴대폰 2대, 벤츠 승용차 트렁크 속에 있었던 그 비밀 캐리어 그 안에 여야 의원들의 명단이 있다는 후문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여야 의원, 민주당도 포함해서. 뭐 여야 의원.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민주당도 작업을 했을 거다. 네. 보험을 들었을 거다. 그리고 남대문 자택, 양평 병산리 창고 2곳 모두 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휴대폰과 캐리어에 정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김충식의 이 압수 물건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휴대폰 집중 분석한 후에 김충식과 최근 통화자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충식이 압수한 포렌식? 휴대폰에서 네. 그들 중에서 최근 김충식과 통화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이제 당연히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왜 전화를 했느냐, 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김충식과 통화한 김충식 측근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에게 지난 일요일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측근은 최측근입니까? 네, 김충식의 최측근입니다. 예. 바로 김충식의 비서가 그 김충식의 최측근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네네네. 네, 이해하셨죠? 예. 자, 지금부터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곳에서 저희 열린우감TV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김충식 측근과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김충식 비서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녹취 입수 경로는 밝힐 수가 없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모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놀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 자, 모든 언론이 열공발 김충식을 집중 조명하자 그동안 김충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한 유튜브 매체가 갑작스럽게 지난 일요일부터 김충식을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른바 김충식 노병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탐사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저녁 9시 생방송을 하면서부터 김충식 구하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 저게 왜 저러나 정천수 대표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전 처음에는 시기 질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치고는 너무 잃어버릴 게 많은데 그렇지. 저 방송을 보고 나서 아니 왜 그래 뉴탐사 김충식은 지금 여기 모든 레거시에서 지금 현재 흑막의 주범으로 막 나오는데 그 김충식을 실드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 뉴탐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많거든요. 아무리 정청수 PD를 싫어한다고 해도 지금 대부분 레거시 언론도 김충식은 문제가 있다고 네. 보도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큼 무리수를 뒀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김충식 쉴드 쳐주기 방송입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왜 도대체 저렇게 많은 짧은 영상으로 쪼개가지고 엄청나게 김충식 쉴드 쳐주기 방송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그동안 김충식에 대해서 말을 아끼다가
김춘식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소방수가 되기 시작을 해서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저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쇼츠를 왕창 올린 이유가 네. 알고리즘상에 김충식을 치면 유튜브에서 뭐 맞아요. 아까 뭐 연합뉴스 TV나 이런 데서는 되게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막 쉴드형 방송이 나오면 그게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지기 위한 수작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유탐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김충식은 2016년경에 김건희 일가와 연을 끊었고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김충식의 주장을 그대로 김충식 입장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 진짜 2016년에 김충식은 김건희 일가와 연을 끊고 완전히 결별을 했을까? 단증을 한번 알아봅시다. 해놨네요. 확인됐다. 네, 확인됐다면 어떻게 확인했지? 걔네들은 그런 수법 많이 써요.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2016년에서 5년 뒤인 지난 2021년에 김충식이가 KPI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줄리 의혹과 윤석열 엑스파일 등 저희 열린우감TV가 보도가 쏟아지자 자청하고 그때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때 김충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저 밑줄 친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최 회장이 자기나 딸 김건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나 역시 자료 등을 주면서 도와주고 있다. 주변 지인 중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같이 최 회장 면회를 가자고 한 사람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에 결별했다면서. 네, 21년 기사잖아요. 맞습니다. 2021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결별하고 5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요. 인터뷰했는데 소통하고 있잖아. 다음 유탐사의 주장은 2016년에 김건희 일가와 김충식은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김건희와는 서로 욕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열린우감TV에서 보도했던 일본 황실 친서도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온 요양원 직원에게 줬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두 김충식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주듯이 마치 김충식 매체가 되어서 김충식에 의한, 김충식을 위한 김충식의 방송을 해준 겁니다. 김충식은 2024년 저희 열린우감TV 탐사 취재로 인해서 충무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일본 황실의 극비라는 도장이 찍힌 친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원본을 자신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황교안 회장이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써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에서 앞으로 이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영상 갖다 드렸어요. 이거 딱 이렇게 해서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극비라고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드린 거예요. 네. 세종 호텔이네. 네. 2016년에 결별했던 사람이 2024년에 어떻게 친서를 갖다 줍니까? 직접 그것도 용산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인가 무슨? 네. 김충식이 한 명 더 있나 봅니다. 자, 열린우감TV에서 대대적인 김충식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자 갑자기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등장합니다. 바로 2025년 7월 17일 날 네. 급하게 개설된 유튜브 채널인데요. 정치해부TV라는 채널입니다.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 단독 인터뷰 왜 시작했나라는 영상이 한 달 전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김충식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네. 신생 채널이. 어느 매체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김충식이가 예. 갑자기 저 신생 채널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7월 17일 날 만들어진 채널과 네. 같이. 원장님 하나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열린공감에서 보도했던 유탐사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의 밀정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한 번인가 한번 인사했을 거예요. 경향신문에 있었다. 옛날 경향신문에 내가 편집국장으로 내가 아는 분인데 아마 그래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만든 유튜브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볼까요? 주로 쇼츠글을 올렸는데요. 대부분 저희 열린우감TV 김충식 관련 내용을 폄훼하고 저희 열린우감TV를 악마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저의 머리에 이렇게 뿔을 그냥 넣어서 좀 정광훈인데. 예, 저를 완전히 뭐 그냥 악마처럼 예, 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물도 대부분 열린공감TV와 저를 폄하하고 악마화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거 맨 우측에 있는 곳은 김용민 같은데?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저건 제가 저렇게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열린공감 네. TV를 보면서 안경도 썼고 열린공감 TV를 보면서 김용민이 가스라이팅 됐다. 네. 그걸 지금 뭐 AI로 만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느 날 저 정치해부TV의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010-3땡땡5-1774라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계속 처음에는 카카오톡 전화를 했다가 제가 안 받으니까 일반 전화로 5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제가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또 카카오톡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끝번호 여러분들 1774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74. 네. 네. 자, 정치해부TV의 운영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중도의 입장에서 양쪽의 말을 대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다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파라는 얘기는 예. 안 해. 취재를 좀 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권 대표님, 정치해부TV 기자들은 안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안정권이 누굽니까? 그 안정권이겠죠? 다른 안정권은 아니겠지.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우동 네. 먹고 막 그렇게 패륜적인 욕설을 했던 저 사람 김건희에게 눈 맞춘 안정권. 그의 누나가 또 저기 맞아요. 대통령실에 쪽하고 네.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죠. 자, 저렇게 김건희와 눈맞춤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취임식에 안정권하고 눈맞춤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안정권에게 응원을 한다라는 사람이 바로 저 정치해부TV의 운영자인 것 같습니다. 유탐사에서 최근 김충식 쉴드 방송을 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열린공감TV의 보도를 받거나 소스를 제공받아서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자 탐사 실시간 채팅창 등에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도배되듯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이건 일부만 갖고 왔을 뿐인데요. 유탐사 채팅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형 채널 매부를 쇼, 네. 겸공, 가끔은 김용민 TV. 저 닉네임들이 보입니다. 저 닉네임들이 똑같이 글을 쓰고 올립니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아이디가요. 예. 저 아래쪽에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도효배라는 네. 그 배도효 같죠 이름이? 네. 예. 배두효. 네. 그 아이디로 춤천수 숨을 끊으려면 돈줄을 끊어야 함이라고 저렇게 글을 썼는데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좀 찾아봤더니만 프로필을 이봉규 TV로 바꿨어요. 그래요? 네. 그 이봉규 TV? 네. 그리고 페북 프로필을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고요. 네. 야, 정말 극우 중에 TOP네. 저 네. 쯤되면. 자, 이제 저희가 확보한 하나의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에서 압수한 김충식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김충식 지인 중에 한 명의 휴대폰 속 문자 내용입니다.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김충식 지인에게 열린공감TV 정천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를 제가 확보한 겁니다. 휴대폰 번호 보세요. 1774 너지. 이제 저 1774라는 정치해부TV의 운영자가 이재성이라는 사람이란 것은 알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재성, 김충식의 충복이고 비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전화번호도 확인됐습니다. 1774 너지. 또 네. 딱 나오네요, 정확히.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김충식 휴대폰 압수를 한 이후에 김충식이가 연락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재성이가 그 김충식 지인에게 네. 지난 8월 24일 일요일 오전에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네. 김충식을 찾으면서 다음과 같이 통화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열린공감TV가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번에 김충식 원장님께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던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거야? 일단 3일 전에 자택에 계신데 갑자기 주거지로 압수수색에 떠가지고 체포가 되셨고요. 그래서 특검 사무실로 갔다가 민중기 특검에서 취조를 받으시다가 취조는 안가에서 받으셨고요. 이거는 그 대외비입니다.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알아본 거라 안가에서 취조를 받으시고 나오셨어요. 어제 나오셨는데요. 그냥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네. 오. 나오자마자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48시간 동안 체포했다가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다른 곳에서 잡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본 거니까 제가 추정을 먼저 해볼게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 48시간을 잡았다가 내란 네. 특검에서 다시 잡아간 것이 아닐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풀어줬다가 모처에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고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새땡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2대를 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예. 바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을 합니다. 그 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제가 그 번호를 입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충식 씨가 동거녀 김인땡 씨하고 네. 정말 대판 싸웠답니다. 아, 예, 서로 치고받을 정도로 싸워가지고 주먹질까지 오갔어요? 눈덩이가 이렇게 까맣게 김충식 씨가 뭐 이렇게 멍이 맞았어요? 들었다는 게 있고, 네. 아이고. 김인택 씨는 남대문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지인한테 넘겨버리고 지금 현재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혹시 김인택 씨 이 방송 보시면 김충식 5년 내내 수사합니다. 지금 회피한다고 해서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제발 자수하여 광명 찾으셔야 되고. 이 여사님은 많이 안 다치셨나요? 네, 다치셨답니다. 아이고. 아, 김충식한테 맞았어요? 네, 맞았어. 아이고, 이거. 네. 아이고, 빨리 나쁜 회복하셔서 검에 가셔서 사실을 진실대로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인땡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특검은 대략 알고 있다고 하니 괜히 그 긴급 체포되지 마시고 스스로 제발로 걸어가시기를 부탁의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상당히 양심적인 생각도 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건강하셔야 되겠다. 네. 자,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김충식의 비서 이재성은 김충식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또다시 김충식 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한 시간은 지난 일요일 8월 24일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그 9시경에 마침 유탐사에서 김충식 관련 이른바 김충식 병장 구하기 방송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성보다 김충식하고 먼저 소통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김충식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비서인 이재성보다. 네. 과연 누굴까? 김충식 비서 이재성은 현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확보한 김충식 비서 이재성과 김충식의 지인과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예전에 열방송 말고 또 어느 방송국 있잖아요. 강산 그분들 거기는 연락 혹시 돼요? 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 중인데 심심시간으로 네. 그래 원장님 감싸주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자료도 드리고 실제로 받은 게 없다라고 소명 증거 내달라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네. 저 뭐야 지금? 김충식 비서가 네. 뉴탐사와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네. 오늘 이거는 보도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를 넘기고 비서가, 있다. 예. 네, 자료를 넘기고 있다. 뉴탐사의 방송의 자료를 직접 이 김충식 비서 이재성이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충격인데. 진짜 이건 어우. 이재성은 자신이 특검 쪽에 연락을 해서 김충식이 이틀 만에 긴급 체포해서 풀려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탐사 쪽에서도 먼저 따로 김충식이 나온 거를 김충식으로부터 연락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특검 쪽에서 연락을 따로 취해가지고 몰래 안 정보였고요. 나오시는 건 뉴탐사 언론사에서도 나오셨다라고 따로 연락이 와서 나오신 거 확실했습니다. 아니 그 김충식이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것을 직접 강진구든 어쨌든 뉴탐사랑 서로 소통을 한 거잖아요, 저건요. 그러니까 보세요. 휴대폰 2대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비서조차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넘으면은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나중에 휴대폰을 개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벌써 유탐사하고 소통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아이고. 혹시 뭐 이렇게 차에 픽업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진짜. 자, 유탐사에서도 김충식이 나온 거를 따로 연락이 와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재성. 그렇다면 김충식이 유탐사와 미리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자, 휴대폰 2대를 모두 압수수색을 당한 김충식이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이 비서가 아닌 유탐사라면은 왜 유탐사였을까? 이유가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궁금하죠. 일단은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단순하게 뭔가 취재를 하다가 뭐 좀 이렇게 뭐 반론권 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탐사가 김충식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 인터뷰를 하던 시점에서 뉴탐사는 평소에 상의하고 소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럼요. 그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냥 언론사 인터뷰처럼 했어요. 네. 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아서. 김충식 지인은 김충식이 특검에 잡혀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된다고 저 이재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성은 김충식 지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계속 연락을 해볼 거고요. 네. 일단 잠을 자겠어요. 이래갖고 저도 지금 며칠째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도 너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주군으로 모시던 분이라 그 심적으로 따르고. 네. 진짜 주군이네. 네. 아니 일본 좋아하는 놈들은 이상하게 꼭 주군 이런 아니 표현을 무슨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군이 있어요. 21세기에. 대망 영화 그 소설도 주군이라는 표현을 주로 네. 쓰죠. 그쵸.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녹취를 듣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얗게 아니 더 보이셨구나. 충격적인 게 네. 있어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김충식의 비서 이재성은 김충식 지인에게 강진구는 우리 편인데 현재 밀정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일부러 김충식을 공격하다가 방어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로 공모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일종의 보여주기식 보도를 하기로 했으니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 대련. 그렇죠. 결론적으로 김충식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진짜 그 강진구는 지금 현재 우리 편인데 네. 제가 이쪽도 밀정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일종의 교육주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진구 쪽은 제가 전화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안 해. 방금도 전화를 했었고. 그래. 그럼 내가 전화 안 해도 되겠다. 이야, 이거 저 강진구 해명해야 되겠네요. 해명 정도가 아니고 야이 진짜. 아니 심평하고 나쁜 친한 놈.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왜냐면은 그 심평이 옛날에 또 민주진영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 뭐야 이게 김충식하고 뭐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이란 게 있어요? 지금 이재성 씨가 강진구하고 방금 통화했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 사실이 아니면 강진구 기자가 명예훼손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떳떳하게.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고소하는데 진짜 그걸 고소하라고. 게다가 지금 저 얘기가 진짜 고약한 게 뭐냐면 그냥 너무 쉴드만 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니까 의문을 가지니까 밀정 프레임이 씌울지 모르니까는 그냥 이렇게 공격도 하고 뭐 쉴드도 쳐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를 서로 공모를 한 거잖아. 공모한 지금. 겁니다. 그렇지. 공모. 네. 공모를 한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아니 누가 밀정이야? 뭐 난 내가 지금 한동훈 밀정이라는 얘기를 쟤네들 신동한들한테 한 100번쯤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누가 밀정이야? 지금은 진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낙연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르기는 추미애를 잘랐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미애를 공격하자니 밀정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어쩌다 한 번씩 양념 치듯이 네.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수법은 항상 비슷하니까요. 네. 자,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분명히 유탐사와 강진구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릴 겁니다. 몰라요. 저희가 아는 강진구는 충분히 그러고 남지요. 예.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라고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첼리스트를 공격한 것처럼 누군가를 또 악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녹취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유탐사의 반응을 보고 나서 추후에 더 많은 양의 녹취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자, 이런 걸 살라미. 열공 캐비넷이 검찰 네. 캐비넷하고 비슷해요. 오늘 녹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자, 유탐사의 강진구와 김충식이가 어떤 관계인지 더 충격적인 녹취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진영
그 시민들과 시청자를 기만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예. 김충식을 쉴드 치는 거는 이게 뭐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네. 진실에 입각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충식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어? 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의총에서 비공개 의총이겠죠. 그 속에서 김충식 특검법에 관련돼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 분 있다고 하잖아요. 두세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네. 저도 뭐 대충 뭐 들려오는 풍문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 알고서 그런 거건 전 모르고 불렀다고 봐요. 뭐 이런 지금 김충식과 이 강진구의 이 방금 녹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건데 그걸 모르고서 아 그냥 뭐 그동안에 그래 뭐 뉴탐사나 강진구를 좀 신뢰할 만하니까 뭐 저 뭐 레거시 출신이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다 그러면은 정말 그 의원님들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네. 있어요. 민주당 의총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의원 두세 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라고 봐야죠. 아니면 보좌관들 얘기를 너무 그냥 팩트 체크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제 정치인들은 최종적인 판단 보좌관들의 잘못된 정보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책임은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데 네. 밀정 영화를 봐도 네. 밀정 정도 되면 네. 사기를 쳐서 몇 사람의 주요 조력자를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밀정인지 모르고 협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정치해부 TV의 운영자와 이재성이라는 김충식의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쉴드를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탐사 측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하나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열린공감에서 보도했던 뉴탐사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의 밀정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한 번인가 한번 인사했을 거예요. 경향신문에 있었고 옛날 경향신문에 내가 편집국장인데 아는 분인데 아마 그래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린공감에서 얘기했던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의 밀정으로서 흔히 얘기하는 우파의 뿌락지로서 좌파를 혼돈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겠네요. 강진구는 지금 현재 모니터인데 제가 그 이쪽도 밀정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교육 주식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네. 그 앞에 첫 번째 영상은 처음 영상입니다. 그게 처음 올린 영상. 김충식은 강진구와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거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영상 그 부분은 네. 강진구와 같은 김충식은 편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나중에 딴 분하고 통화할 때는 강진구와 김충식은 상당히 밀접한 가까운 사이다. 사이고 우리 편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똑같은데. 같은 사람입니다. 나 참. 네, 그리고 동일이고요. 번호가 1774 너지. 나오는데 뭘 그걸 아니라고 네. 우길 수 있나? 아유. 자, 지난주 일요일 8월 24일 날 강진구의 유탐사는 엄청난 수량으로 유튜브에서 김충식을 최근 영상으로 검색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이 노출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 많이 네. 만들어낸 이유가 네. 김충식에 대해서 열린 공감이 만든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라 뭐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김충식 검색하면 노출도. 최근 검색하면 열공이 올리는 보도보다도 그들이 올린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댓글 부대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지금 이 방식이에요. 친구들은 그냥 정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력을 다해서 김충식을 지금 쉴드 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강진구는 김충식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인 지난 8월 20일 수요일에도 김충식과 통화를 했는데 김충식이 강진구에게 수고가 참 많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수고가 많지. 그 얘기는 아유. 그 이전부터 둘이 소통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강력히 의심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지.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지.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지. 오늘은 어떻게 뭐 병원 갔다 온 거는 뭐 괜찮습니까? 갔다 와서 다시 맞으러 가. 아이고 뭐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아이고 난 어떻게 다친지를 모르겠어. 네, 수고가 아니고 고생하시겠네. 네. 수고보다 고생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희는 김충식에게 반론권을 또 줘야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진구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네, 김충식 원장님이시죠?
누구시죠? 예, 원장님 저 기자입니다. 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원장님 거기 한교안 총리 잘 아시죠? 잘 몰라요, 나. 한교안 총리 모르세요? 예. 아, 그러시면 강진구 기자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끝내. 눈치를 챈 거지. 약간 네. 좀 노인이라 이렇게 순식간에 팍 그놈이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 약간 뭔가 이상해서 이제 끊는 거죠. 엄청나게 임팩트 있네요. 끊는 게. 그렇죠. 이재성과 강진구 통화 내역과 녹취가 조만간 특검에서 확보할 겁니다. 우리는 따로 김건희 게이트 핵심과 내통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사기, 기망 등으로 강진구 등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강진구 씨 휴대폰 버리거나 증거인멸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진구는 자동 녹취하잖아요. 자동 녹취죠. 항상. 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김춘 씨가 어떤 내통을 했는지 특검이 다 들여다볼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최근에 구속영장 나오는 케이스가 휴대폰 바꾸면 다 증거 인멸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요즘 추세가 한강에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만약에 이건 뭐 이제 저의 그냥 추정인데 우리 그 충식이 형 휴대폰에서 통화 내역이 막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이제 그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거야. 구속될까봐. 다 통화 내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폰을 확보하러 갔는데 나 바꿨어. 잃어버렸어. 한강에 빠뜨렸어. 그럼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인멸하지 마세요. 증거인멸이지 그게. 증거인멸이지 그게. 구속 사유야. 구속 사유야 그거. 네. 아무튼 뭐 유탐사와 연결되어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한 두세 분 정도 되시는 분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예, 진짜.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과 의원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들 보좌관들이 오랫동안 이 강진구 쪽 사람들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각종 허위 정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허재현 뭐 그냥 예. 허재현 등등과 해서 사실은 좀 위험한 방송들을 많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뭐랄까 좀 그냥 불필요하게 좀 나서는 일들이 있어서 아슬아슬했어요 사실은요. 네. 오늘 박대용 유탐사의 박대용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런 글들을 올렸는데요. 저걸 박대용이 올립니까? 네네. 저 올렸는데 어마어마한 주제를.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만. 강진구는 KTNG 부당합병 기사를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패소가 확정됐었고요. 한동훈에게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가 돼서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성일종 관련 허위 보도로 2심에서조차 1심에 이어서 500만 패소해서 각각 50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그 밖에 저희 열린감TV 경영권 관련 소송에서 35대 0으로 전패했고요. 첼리스트 청담도 술자리 의혹 보도로 강요 미수를 해서 재판 중에 있고요. 강요 미수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오보와는 또 다른 게 이거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네. 이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심리를 저격해서 흔들어서 양형 기준이 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법정 구속되게 됐었죠. 네, 구속됐었죠. 네. 나중에 뭐 무죄가 나왔지만 그래서 굉장히 센 사건이에요 그런. 네. 거기다가 또 강진구 일당은 저가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되었고요. 저희 열린검TV 법인 유보금 20억을 탕진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인해서 현재 보안 수사 중에 있고요. 1억 이상 명품 및 금품 수수로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그들이 저한테 고소한 게 한 뭐 10몇 건 되거든요. 민형사. 근데 저는 뭐 민사야 그냥 가는 거지만 형사의 경우는 단 한 건도 뭐 윤석열 엑스파일 무슨 뭐 출판 수익 어쩐네 포함해서 단 한 건도 기소된 건이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해댔지만 장담하건대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강진구 씨는 이상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제2의 김의겸 전 의원 같은 분이 안 나오셔야 됩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검TV 경영권 찬탈 사건은 단순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하는 한 언론사의 경영권 분쟁의 정원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에 어떤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당연하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된 놀라운 내용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네. 2022년 6월 7일 날 열린검TV 사태로 알려졌던 그 경영권 분쟁이 촉발이 됐었는데요. 당시 그들이
했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는 정천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의 남용,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이 부분은 배임 그리고 횡령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네. 그 밑에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는 뭐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테이블 이 자리네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예. 이 자리에서 2022년 6월 10일 날 이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약 5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하는 방송에서 저렇게 저를 허위사실로 예, 제가 배임을 했다, 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기꾼으로 몰고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해서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제가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나 감옥에 가 있어야 되지요. 네. 자, 2022년 6월 10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봤던 많은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열린공감TV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한 적이 없었어요. 메인 자리에 강진구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강진구의 말이라면 다 진실로 믿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그때는 뉴스공장은 T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이 됐던 때였기 때문에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었고 내부쇼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 5월에서 6월 약 한 달간 제가 미국 출장을 간 사이에 한 달 전인 4월에 강진구하고 박대용 등을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사였던 저와 최영민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이사인데 이들이 저를 제외하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서 3명이서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사기꾼으로 몰았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51% 지분을 가진 대주주거든요. 근데 대주주 동의 없이 지들 멋대로 대표를 해임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일인가요? 이제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럼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했을까? 네. 열린공감TV가 그 당시만 해도 매일 방송하는 유튜브 플랫폼 중에서 압도적으로 네. 1위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의 쉽게 말하면 매불쇼나 네. 저 뉴스공장이었다는 거죠. 실시간 채팅에 10만 명 이상 들어왔을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 탐이 날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는 다 한 발자국도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 각도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고 세간에서 단순히 돈 싸움 문제이다. 돈 때문이 아니겠느냐. 돈 때문이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홍사훈 씨예요. 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자, 핵심은 정천수는 그럼 왜 미국에 갔느냐. 이게 또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소개로? 무엇 때문에 미국을 갔을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갔던 원인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민 포탈, 즉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포털의 문제점, 다음과 네이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 포털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거를 한국에서 하려면은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뭐 서버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고 그렇지. 하기가 매우 힘드니 해외에서 이왕이면 교면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진보적인 우리 시민들도 네. 네이버 다음 포털에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죠.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생명부지의 땅이고 친인척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해서 엄두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당장 미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고민을 털어놓으니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 옵티머스 펀드 대표 이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하고 19대 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예요. 아 그런 거예요? 같은 그때 출마했었죠? 저는 이제 네. 노원갑이고 저 사람이 서초 어딘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뒤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네, 저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터졌던 그 옵티머스 전 대표인데 그 사기 사건이 터지자마자 검찰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를 한 겁니다.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도피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강진구의 소개로 저를 소개를 해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강진구가 이혁진을 소개한 저한테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낸 사람이 강진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가장 깊숙이 취재를 시작했던 것이 저였어요. 제가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하니 미국으로 도망간 이혁진은 제가 취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강진구가 예. 미국에 있는 이혁진 대표입니다라고 카톡으로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카톡 단톡방을 열어서 서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처음 이혁진을 저는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혁진은 틈만 나면은 저보다 계속 미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산호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뭐 LA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유명한 미국 내 한국인 사업가를 많이 알고 있으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면 심지어 망명을 하시면 자기가 그 사업가들을 소개시켜줘서 시민 포털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강진구한테 털어놨더니만 당장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5월 1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네. 생일 파티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환송을 받고 저는 5월 2일 날 출국을 한 거예요. 네. 이 경영권 분쟁이 촉발이 되니까 저는 바로 6월 11일 날 2022년 6월 11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정리하면은 네. 강진구하고 이혁진이 작당해서 네. 이 정천수 대표를 자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경영권을 자기들이 찬탈하고 그렇게 추정이 되긴 합니다만 미국으로 유인했다고 볼 만한.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6월 11일 날 한국으로 왔어요. 네. 왔더니만 저는 이미 쓰레기가 되어 있었고 예. 사기꾼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14일 날 이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강기석이라는 사람인데요. 2022년 6월 14일 날 기자와 사주해서 후배 강진구 기자가 잇따라서 경향신문과 열린공감TV에서 겪고 있는 어이없는 봉변을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기자와 사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본다. 그래서 기자는 사주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질이 충분하지 않는 사주를 만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이게 되게 길게 썼는데 멀쩡했던 열린공감TV였거든요. 이 멀쩡했던 열린공감TV에 2022년 4월에 이사로 취임하자마자 2개월 뒤에 불법 이사회를 개최한 강진구가 의협심이 강한 기자이고 가만히 있다가 대표에서 해임된 저는 봉변을 속절없이 당했는데 형편없는 사주라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 강기석이라는 사람은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서 꽤 어르신으로 추앙받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저 민선 경향신문 그 첫 편집국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평화방송에도 갔다가 해직 기자가 됐고요. 네. 경향신문 노동조합 만드는데도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민주 언론 진영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분인데 네. 참여정부 때는 신문유통원 원장이었어요. 아, 네.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저런 분이 저렇게 발언을 하니까 페북에 네. 수많은 민주진보 진영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 말을 듣고 저 글을 보고 정천수는 사기꾼 그리고 강진구는 정의로운 기자로 인식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 저 열린공감TV 7월 19일 날 경찰서전 78회에도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강기땡이라고 발언했던 사람이 바로 강기석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네. 당시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은 강기석이라는 사람은 과연 김추식을 몰랐을까? 김건희 동생 김진환 결혼식에 이 강기석이라는 사람이 하객으로 참석했다라는 증거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기타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방금 김현미 이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기석이라는 사람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줄곧 경향신문에서 쭉 있었고 경향신문의 편집국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재직할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멘토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강기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저도 석사과정 네. 그때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저분이 저보다 살짝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네. 뭐 언론계에서는 큰 네. 어른이었죠. 네. 현재 저 강기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민들레라는 곳에서 그분이 만들었죠. 예, 거기서 현재 고문으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바로 강진구가 신주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강진구는 주식이 0%였거든요. 네. 근데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강진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선배는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이 이 새로운 시민통신사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시민 참 좋아해. 근데 열린공감 TV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강기석이라는 사람이 시민통신사를 만드니 열린공감 TV에서 신주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기석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뉴스통신사를 설립을 하니까 저더러 앞장을 서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 PD가 하려고 했었던 그 시민포털 사업과 일맥상통하니까 제가 시민포털을 독단적으로 했다고 저를 해임해 놓고 그거를 해임한 다음이에요? 네, 다 해임 다음입니다. 뭐야 저거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저희 열린공감 TV 현금 유보금이 20억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신주 발행을 해야 마땅한 이유도 없었는데 그렇지. 저런 이유를 댄 겁니다. 결국 건 먹으려고 한 거지. 네, 뭐. 결국 저 신주 발행 혐의는 저가 신주 발행이가 되어서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강진구 등을 검찰로 송치한 게 팩트입니다. 아, 이제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자, 문제는 시민포털이 문제라고 저를 회고를 해놓고 강기석과 함께 뉴스통신사를 설립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만약에 강기석이 김춘식이 말한 대로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은 왜 강진구가 김춘식에게 전화를 해서 열공 가만두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원래 경향신문 기자인데 나를 잘 알아요. 경향신문 편집국장가 우리 나하고 잘 알아요. 걔 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때부터 잘 아는데 얘가 열린공간을 만드는 애란 말이에요. 뺏겼어. 정누구란 그놈한테 뺏겼어. 그래 둘이 쌀배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세상에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작달 꾸미고 해놨습니다.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다. 가만두라고 내가 가만두라고. 네, 저 내용만으로도 저한테 충격적이었는데 추후에 강기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김춘식의 지인이 물어봤어요. 네. 그때 김춘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들 연락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 강기석이라는 기자분하고 친하세요? 제가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될 수 있으면 뭐 안 하는 게 나아요. 강기석 기자라고 친하다고 막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허가를 받았고 오라고 그래버리라. 알겠어요. 그래. 네,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강기석은 건국대학교 정외과를 나왔고 또 동문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는데 같은 대학을 다니던 동문 20여 명과 함께 잦은 부부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강기석이 만일 김춘식이 말한 대로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은 왜 강진구가 김춘식에게 전화해서 열공 가만두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은순의 막내 아들 김건희의 동생이지요. 김진환의 결혼식 화환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대부분 건대 동문들입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왜 이렇게 건국대학교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춘식이가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대 동문들이 많이 찾아온 거겠죠. 그리고 저 당시만 하더라도 김진환의 아버지 역할을 김춘식이가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춘식은 김건희의 아버지 역할도 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했었는데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한 식당에서 상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견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1년도 연세대 다이어리인데요. 4월 23일 저녁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용수산이라는 용수산이라는 곳에서 윤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상견례라고 저희가 윤기중 교수 네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김춘식은 김건희와 김진환 등 실제로 아버지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김건희의 아버지 자격으로 윤기중 교수를 같이 만났던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김진환의 결혼식에도 아버지의 자격으로 하객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건송회 건국대학교 동문회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 하객들 명단에 바로 지난번에는 불러 처리를 했던 강기석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송회 관련된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수첩입니까? 몇 년도? 저게 이제 수첩이 아니고 학연 명단. 어마어마하게 학연들이 많아요. 네. 학연 명단 중에 강기석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죠. 저분도 오셨다? 네. 저 강기석이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기석과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지난 7월 19일 날 경찰서장 78회에서 의혹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단서를 김충식의 쓰레기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네. 건국대 총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김충식과 강기석, 과연 정말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일까 보겠습니다. 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저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네, 민주평통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 간변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죠. 제5공화국 당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김영삼 정부 당시에 대체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을 했고요. 출범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이라고. 네. 민주정부 당시에는 순기능도 있었지만은 보수 정권 때에는 역기능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정감사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고 윤석열의 현 변호사 석동현이가 사무처장을 맡아가지고 무더기로 분과위원장 사직을 종용해서 실제 사직을 받아낸 사건도 있었고요. 미주동포 행적조사를 위한 그 윤정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을 야기시킨 태용호를 사무처장에 임명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밖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수두룩했던 곳이 바로 저 민주평통입니다. 민주평통의 조직도를 잠깐 보겠는데요. 현재 해외를 합쳐서 무려 2만 1천여 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2년을 임기로요. 기수제로 운영이 됩니다. 혹시 두 분 저 민주평통의 기수로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어요. 네. 현재는 21기가 민주평통으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각 시도군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 각 구별 기수별 위원들은 매우 돈독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네. 수첩을 김충식이가 쓰레기에다가 버리고 간 것을 네. 찾아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제13기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회원 명부 수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3기 송파구협의회 고문단 중 한 명이 김충식입니다. 예. 그 옆에 넣어서 많이 본 사람도 하나 있네요. 박덕흠. 네. 떡금. 저러면 서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인데요. 아니 그게 저게 송파구 민주평통 수첩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박덕흠이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제13기예요. 자, 송파구의 민주평통 협의회 회원 명부인데 고문단입니다. 2명이. 그중에 김충식이가 있었고요. 송파구 협의회도 총 3개 지회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1차 지회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59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회라는 게 알다시피 일정한 동일 지역에 일부 사는 여기서는 사람들이 지역구 활동하는 제가 하나 딱 간단하게 네, 부연하자면요. 지역구에서 기초 단위에서 간변단체장 모임을 하잖아요. 네. 제일 끌바리 좋은 사람이 민주평통회장.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 밑에입니다. 새마을 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거기서 그 지회 중에서 1지회 사람들 약 50여 명 사람들은 서로를 모를 수가 없죠. 없겠죠. 그리고 회비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네. 못 들어옵니다. 예. 송파구 협의회에 그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 이재정 씨가 왔을 때 저렇게 보시면 김충식이가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물음표로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자, 이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한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뭐야? 그 수첩. 아이고야. 아이고 나란히 있네요. 이게 과연 두 사람이 모를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확실하네. 강기석과 김충식은 같은 제1지회에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하필 또 같은 일지회입니까? 네. 건국대학교 총동창회 임원단에서 활동했던 두 사람. 과연 서로 모를까요? 김건희 동생 김진환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강기석, 김충식을 과연 모를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알고 봤더니만 미국에서 이혁진의 부인, 지금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임모 씨가 민주평통 회원이었던 겁니다. LA 인근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 주택가의 부동산 시세로 따졌을 때 한국 돈으로 약 42억 원 정도 되는 주택에
이혁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취재 중에 제가 삼부토건을 알게 되었고요. 그 삼부토건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등장을 했고 그렇지. 그의 동생 이견이가 나왔습니다. 더 취재하다 보니까 김건희가 드러났던 겁니다. 제가 김건희를 처음부터 취재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고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취재하다가 드러난 게 김건희였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의 남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한 그게 거예요.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21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덮은 게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인데 이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혁진 당시 부인이었던 이 임모 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기도 했었던 겁니다. 야, 저는 저 사진을 보면 토악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혁진은 미국으로 도피를 했었고 당시 검찰은 적색 수배를 내렸었습니다. 이혁진을 적색 수배자로 분류하고도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소지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을 통한 소환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이혁진은 미국에서 자유의 몸으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강진구의 소개로 이혁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혁진은 미국에서 부인을 통해서 제가 모금했던 18만 불을 이혁진과 공모해서 모두 한국의 강진구한테 보내버립니다. 저는 1센트도 그 돈에 손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예, 모두 이 한국 이 법인으로 강진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버립니다. 전수 대표가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1센트도 만진 적이 없어요. 작업당한 것 같습니다. 완전.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 회사를 찾은 이후에 외부 회계 감사를 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네. 강진구가 저 이혁진의 모친 이름으로 거액을 송금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강진구가 그 네. 이혁진 모친한테 이혁진의 모친의 이름으로 거액을 송금했고 그 송금한 기록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때입니다. 그때쯤에 경영권 이혁진과 그의 부인 임모 씨가 예. 18만 불을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 얼마 뒤에 네. 수고했다면서 보낸 건가요? 제가 완전히 경영권을 박탈한 이후에 수고했다라면서 보낸 뭐 그렇게 건가요?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를 해서 다시 경찰에서 재수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건 저가 신주 발행하고 또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거리죠. 네네. 강진구의 경향신문 선배이자 멘토였던 전 편집국장 강기석은 김건희 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중 한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추식과 같은 건국대 총동문회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민주평통 제13기 송파협의회 같은 제1지회 소속이었습니다. 모를 수 없는 관계. 현재 민들레 고문이고 에디터인 강기석 씨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김충식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강기석 선생님이시죠? 네. 아, 예, 전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김충식 씨를 전부터 좀 알고 계셨는지 해서. 김충식이라고 하면은 동아일보 기자였던 그 동아일보 언론인 말고 그 김건희 씨랑 관련 있다고 요새 보도되는 그 김충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 이유가 없죠. 아, 원래는 모르시고. 몰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 이름만 들었지 전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요.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명이인. 네. 뭐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송파구 민주평통 회원을 위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을까요? 또 건국대 학맥이 있는데 아까 그 우리가 김충식 녹취에서도 들었지만은 강기석이란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강기석으로 추정되는 경향신문 편집국장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미국 민주평통 소개했는데요. 네. 민주평통 특징 중에 하나가 구별 단위에서 미국에 자주 갑니다. 맞아요. 네. 미국이 또 그런 활동을 잘하더라고요. 네, 미국에도 자주 가고 간변단체 중에 회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가입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본인들 가에는 간변단체 중에서도 가장 헌법기관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특권의식 좀 있고 물론 훌륭한 일도 할 때도 많았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민주정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도 숨기는 데 많았지만 있고 아끼는 데 있는 거죠. 엘리트식도 서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엘리트다. 자, 이 강기석 씨에게 김진한, 그러니까 김건희 막내 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걸로 저희가 현재 취재가 되고 있는데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객 명단에 강기석이 발견되었는데 혹시 거기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10년 10월에 김건희 동생 김진환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거든요. 거기 혹시 참석을 하셨는지. 2010년도요? 예, 2010년 10월에
그 잠실 롯데월드 호텔 롯데월드에서 김진환이라고 김건희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참석자 명단에 그 강선 선생님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거 나는 그때 2008년서부터 내가 백수였기 때문에 네. 누구 결혼식이니 이런 거는 일체 내가 간 적이 없는데. 아, 그럼 이제 기억이 지금 없으신 거군요. 그러면.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데 갈 리가 없는데. 네. 근데 김충식 씨하고 민주평통 같은 13기, 같은 기수, 그것도 송파지회 같은 1기회 소속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통 13기 수첩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예. 거기 송파구 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내가 그 회의에도 한번 나가고 그랬었어요. 예. 거기 김충식이라는 인물도 같은 시기에 송파구 지회 소속이어서 혹시 그 같은 지회면은 일변식이 있으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지회에 내가 나간 적은 없고, 네. 어디 세종문화회관인가 어디 큰 저 모임에서 한번 그 전체 회의를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간 적은 있어요. 예, 그럼 이혁진이라고 뭐 옵티머스 관련한 인물도 모르시는 거고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이혁빈이 누구예요? 이혁진 그 옵티머스 펀드로 좀 시끄러웠던 사람인데. 나는 그쪽은 전혀 모릅니다. 네. 뭐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 민주평통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 2년이 잠깐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이하 짧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걸로 반론권을 드렸습니다. 예, 진짜 나는 치를 떠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경영권 탈취했다가 이제 법원 판단으로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예. 그자들이 나가서 여기 열린공감TV 후원자들한테 이쪽 후원하지 말고 여기 후원하라고. 난 그건 진짜 이건 짐승이 날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거지 사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량으로 그 질량이란 말을 누가 많이 썼더라? 천공이 많이 썼지. 네, 천공이. 질량으로 따져봅시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하고 정말 명운을 걸고 싸우는 쪽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 재판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만 보면은 누가 찐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쪽에 비호를 받고 있는 놈들, 또 그 김충식과 내통하는 놈들, 그런 놈들한테 민주진영의 뭐 참언론이다 이러면서 지지를 후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 사람이 똥오줌을 가릴 정도의 분별력이라면은 이건 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열공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내가 말하는지 보여주겠다.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예전에 한 달에 많은 후원 회원이 2만 명이었다고 했죠. 네, 2만 명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2억이 들어온 지금은 거아닙니까? 1,700명 정도 됩니다. 후원금 2억 들어오다가 1,700만 들어와서 망했네요. 네, 그렇죠. 김건희 예언은 맞았어요. 네. 여러분 김건희의 예언이 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린공감TV 후원해 주셔야 돼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만 명만 일단 모아야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